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을 거의 한 여러 번 했는데 1학년을 맡았을 때 반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보통 이제 제가 맡았을 때는 30명이 넘었어요. 35명인 경우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한 27명, 24명 이런 경우도 있었고 35명 정도의 경우는 보면 한 반에 5명 정도의 학생들이 글자를 깨치지 못하고 깨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미약한 거죠.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의 어떤 그런 철학에 의해서 교육 철학에 의해서 글자를 입학 전에 배우지 않고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철학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문계 문자 지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보면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또 우리 그 한글을 써야만 되는 또 그런 학생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문계 문자 지도는 더 강조되지 않을까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서너 명, 5명 정도가 미약한 거고 글을 못 쓰는 친구들은 제법 있죠. 맞춤법 틀린 애들은 숫자는 아주 많지만 그래도 읽고 쓰는 정도의 능력을 제가 볼 때는 7, 80% 이상 갖추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딱 그냥 자연스럽게 봤을 때 70% 이상의 학생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문계 문자의 초점을 어디다 두게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처럼 5명의 이 아이들은 자꾸 처지게 되는 거죠. 2학년에 대해서도 힘들어지고 3학년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보통 이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를 기초학력의 어떤 마지막 어떤 그런 학년으로 본단 말이죠. 물론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었어도 미약한 경우에는 지도를 학교에서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최소한 3학년에서는 기초학력 마무리는 필요하다. 읽기, 쓰기 능력은 필요하다. 세막의 능력,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 기초 세막이. 그런 입장이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담임을 하다 보면 쉽게 느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경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적인 철학이, 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이 굳건하다면, 견고하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록 많은 학생들의 기초 문식성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갖추지 못한 그 학생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교사인 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40분 수업을 하는데 똑같이 네모로 되어 있는 형태의 글씨 쓰기, 글자 쓰기를 할 때 미약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그 친구한테 그 학생에게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부담을 느끼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학교 오기가 싫어지면 그거는 진짜 끝난 거거든요. 이제 저의 경우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직접 이제 이렇게 면대면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이 나름대로 놀이도 많이 개발합니다. 물론 이미 만든 놀이를 책을 읽고 참고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학교 와서 선생님 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지 않으면은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분 수업의 예술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40분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워킹 메모리라고 합니까? 워킹 메모리? 워킹 메모리? 그러니까 작업하는 거 그 이상이 아니고 사실 그 밑에 있는 이면에 그죠? 요리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면 식재료를 준비하고 또 아주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양념을 준비하고 그걸 다 해가지고 그죠? 그런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된 그게 필요한 거죠. 40분 수업이 40분 수업이 아닌 거죠. 얼마나 그게 다양한 선생님의 어떤 철학에 녹아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쓰기도 있죠. 글쎄요 자기의 의견. 저는 여기서는 특히 말하기는 의견 말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의견 말하기를 강조했고 쓰기는 이제 주변인 건데
뭐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기, 글로 표현하기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에피소드죠.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요즘에도 막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좀 많이 통제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보통 상담 주간을 제외한 경우에 학교에 부모님들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수시로 뭐 전화 상담을 하거나 오시기도 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보통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조금 뭐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학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게 학교로 오셨던 그런 시기였어요.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여러분이 볼 때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남자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소문이 나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담임 발표할 때 2월 말에 미리 발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 민원들이 있으면 결정하는 뭐 학교 관계자가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당 학년 선생님들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영래라는 사람이 담임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영래의 특징은 뭐냐면 저분이 독서 쪽으로 또는 뭐 글쓰기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는 분이다.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시다.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지도를 할 때는 꼼꼼함이 없지 않을까. 그죠? 저는 그건 충분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서 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을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그냥 노는 분위기를 저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편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입학식을 하고 난 그다음부터 학부모님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잦아지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그 당시 부장도 하고 있었고 바쁘게 이제 교실을 왔다 갔다 하고 학년은 1학년 일반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1학년 일반이고 바로 그냥 문 앞에 있는 그런 교실이고 기역자로 들어가는 그런 기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또 이제 한 개학하고 이틀 사흘 되는 정도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이 오시는데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가 짝을 지어서 오시는 거죠. 오시면서 목적이 뭘까요? 이 핵심은 청소입니다. 청소. 선생님, 뭐 청소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청소죠. 요즘에는 또 1학년, 2학년, 1학년의 경우도 보통 교육청에서 예산을 또 내려줘서 외부 인력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청소 부분은 또 철학에도 있는 거고 저는 애들 데리고도 그냥 앉아서 작은 거라도 내가 머물렀던 곳은 내가 청소합니다. 그런 이제 입장이고 늘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뭐 그럴 거고 이제 청소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 또 철학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어머님들은 걱정하시겠죠. 당연히 소중한 내 자녀가 처음으로 담임들을 만났고 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얼마나 또 뭐 말 그대로 애지중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해주기를 얼마나 또 간절하게 바랐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철학하고는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학부모님하고 또 관계를 또 이렇게 또 적극 소통은 필요한 건데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제가 교무실에 갔다 오니까 어머님 5분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인데 어떤 청소를 합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또 당신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다음 날에도 또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경우에는 청소를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매몰차게 아닙니다. 소리 지를 수도 없죠. 안 됩니다 어머님. 왜 오시는 겁니까? 아이들 청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목요일쯤 됐을까요? 갔다 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등각이죠. 그때 요즘에는 주로 이제 LED 전등으로 해서 주로 안쪽에다가 그 매몰 숨겨서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등갓을 닦고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전등갓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게 책상 위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죠. 어머님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제가 참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참 감사함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 보면 학교에서 또 행정실에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손가지 않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러는 또 시점에서 어머님 한 분이 하얀 걸레를 가지고 그 뭐죠 이게 우리 지금 칠판이 있으면 칠판 위쪽 지금 이거는 화이트보드인데요. 이거는 지금 방과후 교실인데 화이트보드 위쪽이 아니라 칠판이 위쪽